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의 최대 교원단체로 교육 문제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던 단체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입니다. 이런 교총 역사상 처음으로 30대 현장 교사가 수장에 올랐는데요. 이 교권 침해 등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 젊은 교사들마저 교단을 떠나고 있는 이 현실에 어떤 바람을 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70년이 넘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역사상 나이가 가장 젊은 회장입니다. 강주호 제40대 교총회장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예, 교총이 1947년 해방 직후에 출범했는데 역사상 한 번도 30대 회장이 없었습니다. 이 첫 30대 회장이 갖는 의미가 또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교실은 많이 붕괴되어 있고 그런 붕괴되는 현실 속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저에 대한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은 교권 침해, 비본질적 행정 업무, 그리고 악성 민원으로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현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잘 알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당선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한국교총 회장으로서 옆반 선생님 같은 한국교총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과는 교육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것이고 비교과 선생님들하고는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발로 뛰는 한국교총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반 선생님 같은 회장이 되겠다는 포부 밝혀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현장 선생님들께서 옆반 선생님께 털어놓고 싶은 고민이 바로 이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교권 문제. 네. 지난해 이 서희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이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네. 현장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현장 선생님들은 교권 5법이 통과되었지만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는 신고가 많이 이어지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총회장으로서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을 끝까지 지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제가 만들었던 1호 공약이 교원보호 119 팀입니다. 현장 선생님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그 선생님이 힘들어하시면 현장으로 출동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총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강하게 심어줄 생각입니다. 네, 사실 교권 얘기하면 자주 같이 나오는 문제가 또 학생 인권 문제입니다. 네. 지금 지역별로 학생 인권 조례 존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네. 이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필요 충분 조건이 학생 인권 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선생님들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교원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점은 권리와 자유 조항만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권리와 책임은 조화롭게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불균형적인 학생 인권 조례를 그대로 법률화하는 학생 인권법은 철회해야 합니다. 네. 아마도 현장 선생님들께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또 과도한 행정 업무입니다. 이 회장님께서도 행정 업무를 완전 분리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에는 어떤 걸 요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한 연구에 따르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이 주당 한 2배 정도의 행정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핀란드에 비하면 5배가량 행정 업무에 더 많이 선생님들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우리 선생님들의 본연의 교육 본질인 수업, 생활지도, 상담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행정 업무에 많이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는 교사가 맡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드시 정해야 되고, 그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행정 업무 경감이라는 용어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 업무 경감이라는 용어가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전혀 그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것을 법률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 업무 완전 분리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가지고 교육청과 지방단체, 경찰청으로 그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CCTV 관리라든지, 그리고 주변 정화, 학교 주변 정화라든지, 수질 및 공기질 관리라든지,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탐지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 학교에서 제 업무였던 교복 공동구매를 제가 했거든요. 아, 그것도 합니까? 예, 그런 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이관하고 폐지를 하고, 아울러 학교 행정 전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인력 확충까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네,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경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네. 완전한 분리를 분리가 추진하겠다라고 필요하다. 예, 그게 말씀해 법으로 주셨습니다.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법제화까지. 예, 사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상황 중 하나가 네. 이 교직에 대한 인기가 정말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네. 심지어는 뭐 교대의 인기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네. 이미 교단에 들어오신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떠나고 계시거든요. 네. 원인이 뭐라고 보시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죠? 교권 침해와 비본질적 행정 업무에 더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우리들의 처우가 문제입니다. 네. 선생님들은 지금 그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교직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그 교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그 보수 인상률은 마이너스 7%라고 합니다. 민간 기업 대비해 가지고 교원의 보수 수준이 2020년에는 90% 정도였는데 올해는 80% 정도로 되고 날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총에서는 한 20, 30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약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연차 우리 선생님들 정근수당 인상해야 되고, 그리고 24년 때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해야 하고, 교원 연구비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장님 임기가 3년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약속들 외에도 임기 동안에 꼭 하시고 싶은 일 있으실까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그리고 교원지휘법 개정에 힘쓸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정서학대 조항을 명료화해가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차단하는 내용이고, 교원지휘법은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하고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교실혁명 그리고 깨어있는 교실이라는 말을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아동복지법과 교원지휘법 개정으로 교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과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쏟겠습니다. 네, 이 교총 회원들이 이렇게 젊은 교사를 회장으로 선택한 건 그만큼 지금 상황을 반드시 바꾸고 싶다는 바람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람을 이어받아서 이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네.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회장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